안녕하세요. 고지식함의 함익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애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애가 몇 살이죠? 중학교 1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 2010 그러면 세대, 네. 그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4년마다 바뀌거든요. 네네. 그 입시 바뀌는 제도가 중2, 지금 중2부터 바뀌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되겠네. 근데 저도 서치를 좀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뭐가 그게 정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해봤잖아요. 고등학교 때. 아, 네. 학교를 갔더니 입시가 그때 7차 교육과정이에요. 내 딸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7차 교육과정 바뀌었다고 100페이지짜리 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몰라요, 학부형들이. 학부형들이 모르니까 어디 가요? 학원 가서 또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담 반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물어봐야 돼. 애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건 똑같은 길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만 돈을 벌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에 뭐 고등학교 자퇴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막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해주세요. 자세하게 해주세요. 저와 같은 엄마들이 다 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 당국에서는 저보고 또 나쁘다고 얘기할 텐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 당국이 나빠요. 왜요? 입시 제도를 획일화 해놨잖아요. 자, 미국 대학을 만일에 애를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유럽 대학을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대학 갈 때 시험 제도가 똑같아요? 다르겠죠.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에 맞춰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대학에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12년 공부해서 한 번 딱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생 결정 나잖아요. 그렇죠. 그 칼자를 누가 쥐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부가 쥐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펙에 딱 맞추는 사람이 제일 시험을 잘 보죠. 그렇죠. 방법이 하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어쨌든 고교 학점제 시행한다고 네. 2025년도에 예. 그게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당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선택 과목이 되게 늘어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갖고 지금 비교 내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내신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신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가 끝나면 내신 성적이 한 50% 이상이 다 확정이 돼 버려요. 네네네. 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경로가 두 가지예요. 수시 입학이 있고 정시 입학이 있어요. 네. 수시 입학은 뭐냐면 학교 성적만 갖고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성적만 갖고. 내신 가지고. 내신 가지고. 네. 그럼 수시로 가는데 네. 이 내신 성적의 절반 이상이 45%가 1학년 1학기에 끝나고 그래서 1학년 1학기에 시험 못 보면 못 딱 보면 그만두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퇴하고 검정고시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내신의 45% 정도가 선택 과목이 확정이 돼요. 1학년 2학기가 끝나면 55% 정도가 다 확정이 돼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내가 1학년 때 뭐 어긋나서 그랬든 뭐 공부 방법이 틀렸든 1학년 때는 잠깐 또 뭐 사춘기라서 공부를 안 했든 못했어. 근데 2학년 1학기 때부터 열심히 잘하는 애들 많아요. 네. 네, 내신은 불변이야.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면 55% 내신을 까먹고 들어가는 애한테 학교 계속 다니라 그럴까요? 아니면 야 때려치고 검정고시 하라 그럴까요? 검정고시 보고 재수학원을 가는 경우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전체의 그 대학 모집 정원의 78% 거의 한 80% 가까이가 수시예요. 그리고 정시가 20% 조금 넘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를 계속 다니는 건 정말 그 뭐 큰일 나는 거예요. 내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그래서 그 1학년 중퇴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올해 최고였대요. 3.1%인가? 최근 3년간 1, 2, 3년 2021, 2022, 2023이 전체 15,520명 전체 학생 수가 이게 120몇만이니까 1.25%인가 그래요. 와. 전국에 그 학업 중단하는 학생이 이 중에는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만두는 애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다 저기예요. 성적 점점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 다 뭐 언제 그만뒀어요? 1학년 때 그만두는 거예요. 1학년 때. 그러네요. 늦어도 2학년 때 그만두고 3학년 때는 자퇴자가 없어요. 이때는 뭐 너무 늦었죠. 자퇴를 하고 학교 종합반으로 돌리기에는. 네. 그래서 1학년 때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신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내신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이 자퇴를 하는데 네. 강남 상구의 자퇴 학생 비율이 제일 높아요. 4%, 3%, 2%대예요.
강남권 친구들은 공부를 또 원체 또 사교육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신이 잘 나올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다니고 난 다음에 네. 도저히 이 성적 갖고는 내신 가지고 대학 가기는 힘들다. 수시는 어렵다. 그러면 학교를 포기를 하고 종합반으로 옮기는 거죠. 옮기고 정시로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정시 비율이 20% 조금 넘거든요. 그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국에 227개 대학이 있는데 네. 정시 비중은 21%, 수시 비율이 78%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시로 대학 가기 어렵겠다고 판단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로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서울시 지역의 인서울 16개 스카이 포함한 좋은 대학교는 정시 비율이 43%예요. 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내신이 1학년 1학기 때 영 안 좋아. 그러면 정시에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이 성립이 되죠. 되죠. 예. 40% 넘어가니까. 예. 지금 현재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자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 서울 시내 주요 10개 대학,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네. 10개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비율이 지난 5년 사이에 2배가 늘었어요. 아예 그냥 차라리 그냥 내신은 포기하고. 아니, 안 되니까 내신이 1등급이 안 되면 저 대학이 이제 내신으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여름 방학 때 되면 그만 때리치고 자퇴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입 종합반에 등록을 하는 거죠. 재수학원 등록해가지고. 네, 종합반에 등록을 하고 낮에 수업을 다 들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밤에는 학원을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체력적으로 자, 넣으시면 보세요. 좋겠어요. 이거를 내가 이게 신문에 처음 났을 때 이걸 보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 딸이 서울 시내 강남에 있는 모 여자 고등학교 사립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했었어요. 하게 되니 이제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게 딱 나와요. 딱 읽어보는데 거의 100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거 내 마누라가 그 길 가서 그 책을 받아왔으면 분명히 이거 들고 학원가에 갔을 거야. 이렇게 나왔는데 해석이 안 돼. 되게 어려워. 어렵다니까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이딴 식으로 이걸 제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또 이제 그런 거 우리는 의사들 책 부르는 게 쉽잖아요. 네네.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 제도 하에서 내 딸이 학교를 다녀갖고 대학 같은 대학을 지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슈퍼우먼이 돼야 돼. 불가능하더라고요. 이 제도 같으면 나는 대학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대학 못 가겠더라고요. 이 대학 제도에 내 아이를 밀어놓고 대학을 가라고? 공부를 하면 나도 한 자락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제도로 난 대학 못 간다 해요. 의대는 고사하고 저 10개 대학 중에 어느 대학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딸을 불러놓고 그랬어요. 너 이 제도에 맞춰서 공부하면 네가 돌아버리거나 원하는 데가 못 갈 거다. 아빠 생각에. 그러니 생각을 좀 바꿔봐라. 어떻게? 학교를 그만 다녀라. 아 그럼 고등학교 자퇴하셨어요? 자퇴를 하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요 방식대로 내가 이 얘기를 해줬죠. 검정고시를 해라. 간단하다. 그거는 네네. 검정고시는 시험이 쉬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그냥 패스 앤 페일이니까 운전면허 시험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냥 수능만 봐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학교에 내신이 뭐가 생기냐? 내신은 비교 내신이라고. 너가 수능 점수를 몇 점을 받으면 그 수능 점수를 받은 애가 갖고 있는 내신 등급을 평균 내서 너 등급으로 매겨주기 때문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 너 보나마나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성적을 최상위 정도를 받을 텐데 그러면 최상위는 다 1등급이야. 너는 내신 공부 하나도 그냥 안 해도 그냥 1등급이 그냥 돼. 신경 쓰지 말고 하면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학교를 안 가냐는 거야. 그래서 너 학교 다니면 너 좋은 데 못 가. 입시 제도가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제도를 만든 교육부가 잘못한 거지 학부형 잘못 없고 학생 잘못 없어요.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애가 엉엉 울고 학교는 다녀야 된대. 그게 맞는 얘기지.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지. 그쵸 맞죠. 내가 맞아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 제도화에서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난 내 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공부를 따박따박하긴 하지만 명석하게 팍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능력은 없어요. 예.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된다. 너 우직하게 3년 공부하면 2등급 받아갖고 저기 어디 아웃서울 어느 대학에 뭐 밖에 안 될 것 같아. 그 제도가 그래요.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가 딸한테 바람을 맞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못 하겠대. 네. 그럼 내가 두 번째 제안했지. 네. 유학을 가라.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네. 너 스타일로 따박따박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차분히 공부하는 애들은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대학 받아주는데 미국 대학밖에 없으니까 유학을 가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유학을 보냈어요. 제가 그 경험 있고 제가 그 7차 교육 과정만큼은 정확하게 내가 공부를 다 했죠. 자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어떤 뭐 그 리포트를 읽는데 그것만큼 꼼꼼히 토시 안 틀리고 읽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네.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 올해 나온 얘기, 8월 달에 뉴스에 크게 나온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안 되겠거든. 내신 제도에 맞춰서 애를 대학을 보내는 방법이 없으니 중퇴를 시키고 중퇴 기간 동안에 1학년 1학기 맞춰 중퇴하면 검정고시는 6개월 뒤에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늦어도 1학년 2학기 11월 달에는 그만둬야 이게 그 이듬해 6월 달에 저기를 볼 수가 있어요. 검정고시를 볼 수 있어요. 네네네. 6달은 공백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검정고시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검정고시 1년에 2번 보거든요. 4월하고 8월 보는데 2월하고 6월에 접수를 해야 돼. 6월에 접수를 하려면 네. 이듬해 그 전에 11월 달에는 그만둬야 6개월이 되죠. 네네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가더라도 제일 많이 그만두는 게 10월, 11월에 다 그만둬요. 그 전에 딱 간두는구나.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 8월 달에 검정고시는 뭔데 그건 어지간히 공부하면 다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검정고시를 보면 그해 가을에 11월 달에 뭘 볼 수 있어요? 수능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오. 2학년 때 나는 이미 수능을 볼 자격을 가져. 자, 수능 한 번 본 친구하고 두 번째 보는 친구하고 누가 잘 볼까요? 두 번째 본 친구가 그치, 연습한 사람이 낫죠. 그쵸. 11월 달에 한 번 보는데 아주 엑셀런트한 애들은 그때 뭐 아주 뭐 만족한 성적을 얻어. 그러면 그냥 2학년을 마치고 대학 가는 거예요. 부담이 더 덜 될 수도 있겠다. 훨씬 덜 되죠. 선택권이 더 있으니까. 더 많죠. 네. 안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냥 시험 삼아 한번 봐볼까 이럴 수도 있으니까 2학년 때.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만둬요. 여름방학 때 그만두고 여름방학 조금 한두 달 바람 좀 쐬고 쉬었다가 2학기 이제 종합반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다가 한번 8월 달에 한번 검정고시 보고 11월 달에 수능을 보는데 얼마나 여유롭게 수능을 보겠어요. 하나도 이렇게 막 안 무서울 것 전혀 같아요. 부담이 없지. 그쵸. 공부는 이미 학원에서 다 했고 2년 동안. 네.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2학년 11월 달 때까지니까 1년 이상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도 밤에 잘 잠을 다 자죠. 왜? 내신은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내신이 관리가 필요 없잖아. 그냥 시험 보는 과목,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선택 과목, 네 과목에 그 자기 선택을 딱 해서 종합반 다니고 공부 그거 하면 돼요. 그 시험 볼 거야. 그러면 이미 자기 고등학교 입학 동기는 뭐 하고 있어요? 수업하고 내신 준비하고 뺑뺑 돌고 있을 때 밤 11시, 12시 학원 끝나고 집에서 눈 비비고 숙제하고 있을 때 얘는 다리 뻗고 자. 그러니까 수업 다 끝났잖아요. 밤에 공부하다 10시, 11시면 자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공부 다 했으니까. 네, 자요. 그렇게 공부를 1년 반 이상 한 애가 수능을 봐요. 잘 못 봐도 아니 아직 졸업 안 했잖아. 자기 동기들은. 그쵸. 그러면 편안하게 공부하고 시험 한번 보고 성적 좋으면 오케이. 바로 원하는 대학 가고 아니면 1년 더 이제 종합 봤는데 그게 고3이야. 근데도 전혀 뭐 내신 부담 없이 아침 일찍 학원 가서 수업 쭉 듣고 저녁 때 집에 와서 복습하고 자는 거야. 작년에 한번 시험 봤어. 시험 대충 돌아가는 것도 알아. 그 큰 시험이기 때문에 부담되잖아요. 그쵸. 문제 출제 유형 같은 걸 다 알기 때문에. 그쵸. 예. 시험 보는 요령도 알고 그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쵸. 여유가 그래도 그나마 좀 생기죠. 그때 잘못돼도 재수해도 돼. 그건 맞아. 근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뭐 그 강남권의 자퇴가 사교육을 더 부추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사교육이 안 부추겨져 있나요? 지금도 너무 뜨겁죠. 네. 사교육이 없어요. 얘네들은 밤에 안 다녀 학원. 종합반만 다니고 밤에는 학원 안 다닌다니까 집에 가서 자야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낮에.
그러니까 능률을 훨씬 올릴 수 당연한 있을 것 얘기죠. 같아요. 저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종합반 학원비가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이에요. 네네. 저거요 밤에 하는 과외비보다는 조금 덜 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네요. 종합반은 그렇게 안 비싸요 상대적으로.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선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게 목표는 서울 시내 16개 명문대학을 선택하기 위한 거기가 정시 모집이 40% 이상 많아요. 그래서 요즘 약간 전국적으로 자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년 전에 제가 내 딸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나 나는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내 딸이 다 내 자식들이 다 공부가 끝났는데 뭐 입시 제도를 내가 또 들여다볼 게 아니잖아. 내가 교육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네네네. 근데 신문에 나서 보니 20년 전에 내가 내 딸한테 하자 그랬는데 내 딸이 반대해서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그게 이제 지금 대학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럼 지금처럼 내신을 더 많이 해서 정시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무조건 다 줄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시 비율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중3이요. 네. 지금 중3은 기존 제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고1이 내년이면 고1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재수도 못해 이제는. 왜냐면 제도가 바뀌잖아요. 자기 밑에하고 자기하고. 지금 중2가 바뀐 제도로 고교 학점제를 적용하고 내신을 비중을 높이고 학업 평가제를 하고 학교 평가제 하고 이런 또 이제 한 200페이지짜리 책이 나올 거야.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중3 애들이 고1이 됐을 때는 자기가 재수를 하면 바뀐 입시 제도에 들어가야 돼. 오, 네. 재수를 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재수는 되게 불리하거든요. 그러네요. 이전 제도에 나를 맞춰놨는데 옷이 바뀌었어. 계절이 바뀌어갖고. 예. 지금 이제 하복 입고 겨울을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지금 중3이에요. 애들이 막 거의 울고 있겠네요, 중3. 걔네들이 이제 고1이 될 거야 내년에. 네. 그러면 걔들이 이제 일단은 학교를 들어가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교를 자퇴를 한다. 이거는 나 정도 약간 똘끼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결정이지.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잖아요. 그쵸.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다는 게 기본 생각이에요. 일단 고등학교는 갈 거예요. 네. 가고 난 다음에 한 학기 다니겠지. 이게 내신의 45%야. 너 이걸로 대학 가야 돼. 3년을 어떻게 버텨요? 괴롭겠죠. 내년에는 내가 볼 때는 자퇴생이 맥시마이즈 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승부를 봐야 되니까. 훨씬 많아지겠네요, 진짜. 내년 1학년 때는 더군다나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들었잖아. 근데 내가 떠든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현실을 네. 얘기한 거예요. 현실을 얘기하는데 서울대 정시가 이제 내년부터 교과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내신을 정시에서도 보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수시 정시가 내신이 비중이 달랐잖아요. 네네. 정시에서는 내신을 거의 안 봤거든요. 예. 그래서 검정고시 보는 게 불리하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검정고시는 내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 내신을 해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점수 300점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300점 받은 평균적인 애들의 내신 성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내가 비교 내신으로 그냥 받았는데 네. 보겠다는 거예요. 서울대학에서는. 예. 어떻게 볼 거냐고. 그러면 검정고시 성적표가 내신 성적표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검정고시 시험은 되게 쉬워요. 더 유리해. 그래서 검정고시라는 이유로 내신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입시 사정을 하게 되면 그럼 검정고시 출신이 가만히 있어요? 이건 당연히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죠. 그거는 법원에 가면 무조건 서울대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 줄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번에 서울대학교 총장이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 23년도부터 이제 입시 전형 세 가지를 했는데 네. 정시 모집에도 네.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평가하는 교과 과정 도입을 하겠다. 평가 과정을 도입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네. 정시에도 내신을 많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학교 평가서는 이런 거를. 근데 이게 그러면 검정고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검정고시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저렇게 했는데 그건 총장님의 뜻일 뿐이고 실제로 검정고시 출신이 시험 보러 갔는데 얘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로 평가할 거냐고요. 학원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검정고시 출신에 불이익을 주면 이는 행정소송감이고 안 주고 두면
중퇴한 애들이 자퇴한 애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아,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늘린 게 뭐냐면 정시 모집의 지역 균형 전형을 더 신설하겠다. 지금 수시에는 있어요. 정시에도 시골에서 공부한 사람들 뭐 이런 애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데 경기도 지금 시골에 난리예요. 외제차가. 맞아요. 행정구역상은 시골인데 서울서 다닐만 하다는 거야. 네, 맞아요. 거기다 뭐 집안을 얻어놓고 뭐 경제력 있는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도 그게 횡행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다 대고 앉아갖고 정시 모집에도 지역균형 선발을 생각했다.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게 저게 그 취지대로 맞을까요? 저는 듣기에는 좋은 말이나 네.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이런 식의 입시 사정을 계속할 것 같으면 당연히 예, 자퇴생은 늘어나고 저기 검정고시 출신으로 시험을 보겠다고 생각하는 학생 수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라는 곳이 사실은 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성, 교우 관계 뭐 이런 것도 내 있는 딸이 나한테 한 거잖아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내 딸이 다녀야 나한테 한 된다고? 얘기예요. 나도 결국 그거 말을 해서 나도 오케이. 나도 학교 다니면서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고 중학교 친구들이 있고 추억이 있는데 그래서 인터뷰해 놓은 게 있어요. 자퇴 학생들의 생각. 학교에서 더는 배울 게 없다. 수업 내용은 대입 준비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수업 시간에 떠들고 노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공부가 안 된다. 실제로 그런 거 맞잖아요. 학교에서 몇몇 과목은 선생님이 교과서를 읽어주는 수준이었는데 학원에 오니까 한 달 만에 성적이 쭉쭉 오른다.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자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내신 1등급이라도 의대 가야 한다면서 자퇴하고 그만두는 학원 애가 있다. 현실적인 내신 거네요. 1등급이라도. 자, 세상은 경쟁인데 경쟁에서 제도에 맞게 경쟁을 치르는데 거기에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걸 보고 너 나쁘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그렇죠. 네.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는데 그럼 배울 게 없게 가르치는 학교가 잘못된 거지 자퇴하는 학생이 잘못된 건 아니죠. 자퇴하는 학생들 보고 너만 이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학교에서 배울 게 있어갖고 학교 가서 배울 게 있으면 애들이 학교를 가지 왜 안 가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다. 제가 그것 때문에 내 딸한테 그만두라 그런 거예요. 학교를 가고 집에 와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김밥 한 줄 먹고 우동 한 그릇 먹고서 바로 6시, 7시 학원을 다니더라고. 맞아요.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야. 11시부터 학원 숙제, 학교 숙제를 해요. 숙제 중에 하나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내가. 미술 숙제가 나왔는데 한지를 풀에 발라서 꼬아가지고 새끼처럼 만들어갖고 이렇게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중간고사 기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해주면서 그래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다. 저 말에 대해서 박수 그랬어요, 제가. 자, 학생보다 실력이 떨어진 스님도 있습니다.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고 수업 때는 교사용 자습서만 줄줄 읽더라. 학교 수업을 잘 안 들었다. 학원 다니는 학교에서 쓸데없이 잠자던 시간을 다 공부에 활용할 수 있다. 낮에 공부하고 밤에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에이지가 질문한 거 한번 답해보세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학교를 안 다니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데 학교에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학생이 선생님께 막대하고 절도사건도 자주 발생하는 교실에서 공부하기는 어렵다. 네, 학생 얘기예요. 답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년 동안 제가 아이를 여기서 도피해서 이제 이 교육 제도에서 나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나는 유학을 보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경제력이 되니까 그런 그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네. 그런 경제력이 되지 않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가슴 조이고 해주지는 못하고 제도를 100페이지짜리를 읽어보면 화는 나고 아, 그러네요. 그러니 이제 그 학부형들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요거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너 자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가 공부할 의지가 있는 애들의 경우에죠. 공부하기 싫은 애는 뭐 자퇴한다고 답이 나오겠어요? 자퇴하면 공부 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네. 예, 학생들의 생각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라 그러잖아요. 저게 학생들 얘기예요. 네. 신문사에서 인터뷰할 때 거짓말했겠어요? 자기들 생각을 얘기해.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했더니 서울시내 식계 명문대학 안에 자퇴생의 비율이 검정고시 출신이 지난 5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다고 합격자가. 이야. 그걸 뭐라고 나무래겠냐. 그러면 누가 반성을 해야 돼요? 이런 입시제도를 만든 교육부가 반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반성을 해야지 학생을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네. 네. 자꾸 우리가 공공심이 없다. 공공심은 공공심을 갖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개인의 이익이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희생을 가지고 공공심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인이 드문 거죠. 의인이 되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이거 보고 20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 학부형들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동안에 내가 느낀 거는 7차 교육과정이 지금 몇 차인지도 모르겠는데 4년 주기로 바뀌었으니까 한 7, 8번 지나니까 11차, 12차 됐겠죠. 네. 예, 그 교육과정이 하나도 변함없이 점점 나빠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퇴생이 늘어나죠. 그렇죠. 예. 뻔한 답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그걸 쥐고 앉아가지고 학생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딱히 대안이 없다면서요? 왜 대안이 없어요? 뭐가 있죠? 자유.